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뜬금없지만 데스노트 기승전모의 끝부분을 같이 볼까요? 뭐?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데스노트 기승전모의 업로드는 3월 21일. 메이플 대똥꼬쇼도 울고 갈 존버 실력에 감동하셨다고요. 사실 이번 주제는 대본에 쓸 내용이 너무 없어서 이제야 업로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상에 이어 스포한 것을 후회하게 만든, 처음 완성했을 때 4분짜리 영상이 나온, 대본이 맘에 안 들어서 3번을 갈아엎은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원작은 만화지만 만화로 본 사람이 있는지 의문인 전설의 작품, 한미 동맹의 심볼 그 자체와 협곡 사람들도 울게 할 패드리퍼가 등장하는 작품, 그러나 현재 코믹 메이플과 함께 K 용두사미 라인에 들어온 작품 검정고무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검정고무신은 사실 만화가 원작입니다. 몰랐지? 사실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원작은 이영일님이 시나리오, 이우영님이 그림을 담당하여 1992년에 챔프에서 처음 연재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족의 삶을 보여주는 만화로서 마르코는 9살을 모티브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아동용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특히 엠파스에서 연재된 2부는... 엠파스 오랜만이네요. 어쨌든 2부는 당시 사람들의 힘든 삶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나왔는데 5권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후 출판사가 바뀌면서 내용 또한 우리가 자주 봤던 느낌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작의 작화를 살짝 맛만 볼까요? 여담으로 기영이의 핑킹 가위로 잘라먹은 듯한 머리 스타일은 스포츠 머리를 의도한 것이지만 마가밀의 압박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것이 점점 발전하여 지금의 머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애니보다 원작이 더 위협적이네요.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얼굴과 같은 색이 아니라면 대충 뭘 의도한 건지는 알겠는데 결국 제품 제작에서 이런 대참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검정고무신은 원작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합니다. 검정고무신은 1999년 2월 설날 원작과는 다른 외전격인 애니를 1화만 제작하여 방송했는데 이때의 시청률이 무려 20%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인기에 힘입어 2000년 12월 15일에 정식으로 1기와 2기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KBS에서 금요일에 태권왕 강태풍의 다음 작품으로 방영했었죠. 태권왕 강태풍이라... 여기서 갑자기 모차노 등장. 지금까지도 생각하는데 금요일에 KBS에선 국산 애니메이션만 방영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라인업으로는 주의, 지금부터 나열하는 애니는 19세 미만에겐 낯설 수 있으니 모르겠다면 리을 이응 키키만 쳐주세요. 두치와 뿌꾸, 꼬비꼬비, 녹색전차 해모수, 애니는 아니지만 지구용사 벡터맨, 마일로의 데모엄, 태권왕 강태풍, 그리고 검정고무신. 더 이상 국산 만화는 없겠지. 어림도 없지. 검정고무신 다음 바로 탱고와 올라숑. 당시가 정말 한국 애니의 전성기였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저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검정고무신은 아이들에게 공감 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과 재밌는 요소들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응답하라 시리즈같이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호평을 받았죠. 실제로 작중 기영이가 1960년생으로 저의 부모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라 저보다 더 재밌게 보시더군요. 난 솔직히 같은 시간에 하던 논스톱을 보고 싶었는데 이 시기에 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바나나 먹방과 공포의 쓴맛, 그리고 만진도방 정도가 있네요. 그 후 2004년에 3기가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3기는 꼬부랑 트위스트 에피소드가 지금까지도 생각나네요. 저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생각날 수 있도록 혐짤 하나를 보여드리죠. 또한 불꽃 패드립이 등장하는 봄빛 또한 3기의 에피소드입니다. 저 명대사는 사실 제가 어릴 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 봐도 4달러 지창남이 이상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패드립은 2013년 정도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되어 기철이는 악기가 돼버립니다. 여담으로 희선이의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던 복덕방의 주인인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영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군요. 그냥 모르는 게 낫겠다. 어쨌든 3기까지 방영한 검정고무신은 투니버스의 악명 높은 재방송 편성에 포함되기도 하여 2005년 1월에 끝난 에피소드 치고는 폭넓은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검정고무신은 똥포 아저씨가 기영이네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3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얘 여자래요.
사실 검정고무신 3기도 후반부에 가서는 이상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영이가 흑신도사를 만나서 검술의 달인이 된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너무 뜬금없길래 그걸 본 순간 채널을 돌려 저도 뜬금없이 요리킹 조리킹을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검정고무신 4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정고무신 4기는 10년 만에 돌아온 국민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2015년 5월 11일 KBS에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는데 첫 화를 보는 순간 3기에서 흑신도사의 갑툭튀는 선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작화 붕괴가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4기는 3기 종영 후에 개봉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극장판의 그림체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분명 이질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군요. 하지만 4기는 매 장면마다 작화팀이 돌아가면서 그리나 싶을 정도로 그림체가 들쭉날쭉합니다. 마치 그 전사의 들쭉날쭉한 그림체를 보는 것 같군요. 저컬인 작화 외에도 의사선생님의 머리가 탈주하고 할머니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건지 손이 떨어지며 당숙 아저씨는 투명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 뒷배경이 보이는 작화 실수가 있기도 했죠. 게다가 활용 점정으로 캐릭터들의 기괴한 표정까지 자주 나옵니다. 작화 실력이 안 좋은 건지 의도적인 개그 장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런 장면은 꼭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제 보니 원피스 작화팀이 고수였군요. 그건 아닌가? 다음으로 캐릭터들의 붕괴입니다. 머릿속으로 기영이의 어머니를 떠올려보면 천사 엄마 이런 느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4기에 넘어오면서 춘신씨는 성격이 약간 복미선씨와 비슷한 성격으로 바뀝니다. 또한 기영이만 편애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며 기철이에게 비꼬는 말투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죠. 아니 춘심씨 이러지 않았잖아. 또한 기철이는 이미 전작에서 장난이나 사고를 치는 모습이 보였고 희대의 명대사까지 날린 인물이기도 하지만 밀가루 포대로 교복을 만드는 모습만 봐도 착한 면모 또한 있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얘는 4기에서 그냥 바보가 됐습니다. 중하위권 정도의 성적을 아예 꼴찌로 바꿔버렸으며 만년필을 얻겠다고 잉크를 원샷하는 클라스를 보여주며 안경이 쓰고 싶어 눈을 나쁘게 하려고 전구를 종일 쳐다보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만년필은 왜 갖고 싶고 안경은 왜 쓰고 싶어 하냐? 그야 당연히 여자애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건 붕괴됐지만 여자 밝히는 건 유지하는군요. 그에 반해 기영이는 항상 잘났고요. 마치 초등학교 시절에 바른생활 책에 나오던 철수와 영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고는 철수가 치고 영희가 모범을 보이죠. 또한 땡구. 개인적으로 검정고무신에서 중간중간 고양이가 등장하는 장면은 왜 나오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땡구 4기에서 매우 불쌍한 피해자가 됩니다. 발로 차이고 그냥 뒤지게 맞고 못난 주인들이 투견을 시켜서 동네 개들에게도 맞죠. 결국 목을 다쳐 염라대왕까지 만나고 옵니다. 초기 설정 자체가 기영이에게 항상 구박받는 개였다고 하고 당시 개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 않아서 막대하는 편이었지만 전작들에 비해서 급격히 취급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성우진들이 대거 교체하여 이질감이 심하다는 점, 아동학대 수준으로 아이들을 혼내며 교육을 한 선생님의 장례식에서 하면 된다의 가치를 포장하는 억지 감동 및 억지 교훈, 연필깎이를 훔친 인물이 미래의 연필깎이 사장이 된다는 해괴망측한 전개, 전작의 오프닝과 엔딩 재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 검정고무신 4기의 에피소드들이 60년대와는 크게 연관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검정고무신은 엄마 아빠의 어릴 적 시절 이야기라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작품인데 말이죠. 구린 스토리와 후진 전개, 심지어 옛날과 연관없는 에피소드로 무장한 검정고무신은 그저 다른 일상 애니의 하위 호환일 뿐입니다. 결국 검정고무신 4기는 최고 시청률 0.8%, 최저 시청률 0.4%라는 처참한 성적 때문인지 13화로 종영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차라리 검정고무신 4기를 투니버스 자체 제작으로 진행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군요. 실제로 투니버스의 제작진들이 검정고무신 4기를 담당하는 걸 희망했지만 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제작진들이 맡은 작품이 바로 안녕 자두야. 두 애니의 엇갈린 운명이군요. 반전으로 제가 전에서 신나게 문제점을 나열한 것과는 달리 검정고무신 4기는 2015년 최고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컨텐츠 산업 및 한류 확산 기여도, 작품 및 독창성, 대중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긴 한류를 이끄는 K전사도 상 받았는데 이쯤이야. 또한 검정고무신 4기 방영 당시 케이블 애니 채널들의 재방송 컬렉션에 포함되기도 하여 아이들에게 고통을 선사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최근에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 검정고무신 극장판을 2020년 11월 19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원작자가 참여한 오리지널 에피소드이며 작화와 성우진은 대부분 4기 기반이라고 하네요. 4기 기반이라... 그렇다네요. 아무튼 대추빛에 얼굴을 한 기철이와 라면 듀오는 오래오래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금 마무리 너무 훌륭했고 총총.